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가 인수됐다고? 시어머니의 비명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수 주체는 제이온그룹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20년 만에 정장을 입은 채였어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입을 떡 벌렸습니다. 너가 왜 여기? 제이온그룹 대표이사 황정희입니다. 저는 명함을 던지듯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늘부로 이 회사의 새 주인이에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3주 전부터 시작됩니다. 야, 정희야. 설거지 안 끝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날아왔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접시를 닦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거의 다 했어요. 거의는 무슨 거야. 빨리 끝내고 마루나 닦아. 20년째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에서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걸 보면서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죠. 여보,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 있었어.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뭔데? 대성건설이랑 계약 성사됐대요. 그래, 잘 됐네. 둘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성진산업, 시댁에서 운영하는 중견건설자재 회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30년 전에 세워서 이제는 연 매출 500억 규모로 키운 회사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늘 이 회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이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정희야, 오늘 우리 친척들 온다. 네, 어머님. 집 좀 제대로 치워놓고 저녁 준비도 해야지. 저는 오후 내내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 마루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베란다까지 쓸었어요. 그러고 나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갈비와 야채를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갈비찜을 끓이고 잡채를 볶고 전을 부쳤습니다. 손님상을 차리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저녁 6시 큰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큰 며느리가 명품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어머, 우리 큰 며느리.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도 현관으로 나가 인사했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정희야. 큰 며느리는 저를 힐끗 보고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음식을 날랐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야, 물 좀 더 갖다 줘. 밥 좀 더 퍼와. 저는 앉을 틈도 없이 부엌과 거실을 오갔어요. 근데 정희는 아직도 일 안 해? 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둘째 며느리는 집에만 있어.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아, 그래. 나는 미국에서 한국어 강사 일하는데 바쁘긴 해도 보람 있더라. 역시 우리 큰 며느리는 똑똑해.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20년 전 결혼하고 나서 직장을 그만둔 건 시어머니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일은 누가 해? 그 말에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요리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밤 10시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야 저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벌써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 제 인생의 20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황정혜 씨 맞으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저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내일 한번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실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지함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20년 동안 이 집에만 있었던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병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저녁 전에는 들어와. 저는 20년 만에 제대로 된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이 처박혀 있던 검은색 블라우스와 바지였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대충 묶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강남역에서 내려 법무법인 건물로 향했습니다. 2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정도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황정혜 씨 맞으십니까? 리셉션 데스크의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넓은 회의실 테이블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황정희 씨. 저는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김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황정혜 씨, 혹시 이승철 회장님을 기억하십니까? 이승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기억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승철 회장은 제가 20년 전에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저는 그 회사에서 비서실 차장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이승철 회장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였지만 회장님은 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희 씨, 우리 회사가 언젠가는 꼭 대기업이 될 거야. 회장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꿈을 믿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했고 주말에도 출근했어요. 회장님도 저와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외 바이어를 만나러 다녔고 함께 계약서를 검토했어요. 3년. 그렇게 3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그만두길 원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안 돼. 저는 이승철 회장님께 사표를 냈어요. 정희 씨, 정말 그만둬야 해? 회장님은 아쉬워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알겠어. 하지만 정희 씨, 언젠가 다시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회장님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승철 회장님께서 2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황정혜 씨께 제이원 그룹 지분 30%를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게 무슨... 이승철 회장님은 지난 20년 동안 제이원 그룹을 일궈내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현재 제이원그룹은 계열사 5개를 거느린 중견그룹입니다. 연 매출 2천억 규모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이 그 꿈을 이루신 겁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대기업으로 키우신 거예요. 회장님께서는 유언장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어요. 황정혜 씨는 제이원그룹의 초석을 함께 다진 사람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이 회사는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20년 전에 떠났지만 그의 공로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지분을 그에게 상속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저를요.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한 가지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만약 황정혜 씨가 원한다면 경영에 참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경영이요? 네. 현재 제이원그룹의 회장은 고인의 아들인 이준혁 씨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아직 경영 경험이 부족해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황정혜 씨, 혹시 성진산업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네, 알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이원그룹에서 최근 성진산업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성진산업. 시댁회사였어요. 성진산업이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도 제때 갚지 못하고 있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부도 직전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매일 회사 자랑을 했습니다. 대성건설과 계약했다. 매출이 올랐다. 그런 말들을요. 그런데 사실은 부도 직전이었다니. 황정혜 씨, 이준혁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제이원그룹의 경영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20년. 저는 20년 동안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습니다. 그 사이 이승철 회장님은 대기업을 일구셨어요. 그리고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김 변호사가 명함을 하나 더 건넸어요. 이게 이준혁 회장님 명함입니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제이원그룹 회장 이준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지하철에 앉아 있었어요. 지분 30%, 경영 참여, 성진산업 인수,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왔어? 저녁 준비해. 네, 어머님.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하지만 손이 멈춰졌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지분 30%를 상속받은 사람이 왜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또 좋은 소식 있었어. 무슨 소식인데요? 아버지가 새 공장 짓는다고 하셨어. 사업 확장한대. 저는 김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겉으로는 잘 나가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부도 직전입니다. 그래요? 응. 우리 회사 정말 잘 나가고 있어. 남편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흘 후, 저는 다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준혁 회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제이원그룹 본사는 테헤란로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제이원그룹이라는 금색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그 회사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 황정혜 씨 맞으십니까? 비서가 저를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책상 앞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준혁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황정희입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황정혜 씨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이준혁 회장이 말했어요. 정혜 씨가 없었다면 이 회사는 시작도 못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이준혁 회장이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현재 제이원그룹의 현황입니다. 저는 서류를 넘겨보았어요. 계열사 5개, 직원 500명, 연 매출 2천억. 아버지께서 20년 동안 이만큼 키우셨습니다. 이준혁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황정혜 씨가 함께 해주길 바라셨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황정혜 씨는 아버지와 함께 이 회사의 기초를 다진 분이니까요. 이준혁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성진산업 인수권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성진산업은 현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준혁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대출금 150억, 회사채 50억. 이자만 해도 매달 2억씩 나갑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척하고 있지만요. 네. 실제로는 6개월 안에 부도날 가능성이 높아요. 서류에는 성진산업의 재무제표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랑하던 대성건설 계약도 사실은 적자 계약이었어요. 우리가 인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를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준혁 회장이 설명했어요. 경영진 교체는 필수입니다. 현 대표이사는 물러나야 해요. 현 대표이사, 시아버지였습니다. 황정혜 씨, 혹시 성진산업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십니까? 이준혁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댁입니다. 이준혁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아,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제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제이원그룹의 이 인수가 도움이 되나요? 이준혁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성진산업은 건설자재 유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출하려던 분야예요. 그럼 진행하시죠.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20년 동안 그 집에서 설거지만 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준혁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시겠습니까? 네. 직함은 부회장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댁 식구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회사에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은행에서 대출 회수한대. 당장 150억을 갚으래.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떡하지?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남편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투자자를 찾아봐야 해.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누군가 우리 회사를 인수해주면 저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은 아직 몰랐어요. 누가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될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녁 준비할게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제이온 그룹 부회장이에요. 더 이상 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식탁에 음식을 내놨어요. 시댁 식구들은 풀죽은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회사 살릴 방법이 있을 거야.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30년 동안 일궈온 회사인데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2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구겨져 있던 정장들을 꺼내 다림질했어요. 내일 입고 갈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20년 만에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었어요. 시댁 부엌에서 앞치마 두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제이온 그룹 부회장 황정희. 여보, 뭐해?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내일 나갈 일이 있어서요. 또 병원 가? 아니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회사 출근해요. 회사? 무슨 회사? 제이온 그룹이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이온? 그게 뭔데?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며칠 안에 모두 알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를 마쳤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화장을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디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출근합니다. 출근? 어디? 회사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회사? 20년 동안 집에만 있던 사람이 무슨 회사를 다녀?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저것 봐라. 나이 50에 무슨 회사를 다닌다고. 저는 지하철을 타고 테헤란로로 향했어요. 제이온 그룹 본사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출근이었어요. 로비로 들어서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부회장님. 그 호칭이 아직은 낯설었어요. 29층 부회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사무실에 큰 책상과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비서가 설명했어요. 부회장님을 임원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예요. 알겠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임원 6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준혁 회장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황정희 부회장입니다. 이승철 회장님의 뜻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시게 됐어요. 임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아한 표정들이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제이온 그룹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각 부서의 실적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비즈니스의 기본은 같았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전략기획실장이 자료를 펼쳤어요. 성진산업 인수건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산업은 연 매출 500억 규모의 건설자재 유통업체예요.
화면에 성진산업 현황이 떴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채가 200억에 달합니다. 6개월 내 부도 가능성이 높아요. 인수 가격은? 이준혁 회장이 물었어요. 100억입니다. 부채를 감안하면 적정 가격이에요. 부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준혁 회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인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진산업은 건설자재 유통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물론 구조조정은 필요합니다. 경영진 교체와 인력 감축은 불가피해요. 현 경영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이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인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준혁 회장이 결정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부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며칠 후, 저는 성진산업 실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회계장부, 계약서, 인사기록까지 모든 자료를 살펴봤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회사를 엉망으로 경영했어요.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고 계약은 부실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전략기획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친인척 특혜 채용건이에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현 대표이사의 조카, 사촌, 동서까지 모두 회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 시댁 친척 7명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두 관리직이었습니다. 이들의 업무 성과는 어떻습니까? 거의 없어요. 출근도 제대로 안 합니다. 연봉은요? 평균 7천만 원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회사는 부도 직전인데 친인척들은 높은 연봉을 받으며 놀고 있었던 겁니다. 인수 후 이들은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제이온그룹이 우리 회사 인수한대.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어떤 놈들이야 갑자기 나타나서. 여보, 그래도 회사는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살리긴, 경영진 교체한대. 나보고 물러나래. 시아버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30년 동안 내가 일궈온 회사를 빼앗는 거야. 남편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내일 제이원그룹 본사 가서 단판 짓겠어.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앞치마를 다시 벗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저 오늘 저녁 준비 못해요.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뭐? 왜?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준비해야 해요. 무슨 회의? 성진산업 인수 관련 회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 성진산업을 어떻게 알아?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잘 알죠. 제가 인수하는 회사니까요. 뭐? 제이온그룹 부회장 황정희입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시아버지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내일 본사로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들은 그대로예요. 너가 제이온그룹 부회장이라고? 네. 언제부터? 일주일 전부터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안 믿으셨겠죠. 우리 회사를 인수한다고? 네. 내일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벽에 기댔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 사람은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설거지하는 사람, 밥 차리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여보, 제발. 남편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우리 회사 좀 살려줘.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회사야. 비즈니스예요. 감정은 없어요. 20년 동안 한 가족이었잖아. 한 가족?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가족이었으면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무슨 소리야? 2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정부였죠.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회사로 오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방을 나갔어요. 다음 날 오전, 성진산업 인수 계약식이 있었습니다. 제이온그룹 회의실에 양측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시아버지와 시댁 친척들이 한쪽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준혁 회장 옆에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는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겼습니다. 인수 금액 100억, 경영권 이전, 현 경영진 퇴진. 마지막 장을 넘기다가 시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무슨 조건이야? 무슨 조항이십니까? 이준혁 회장이 물었습니다. 친인척 직원 전원 해고라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성진산업에는 현재 친인척 7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인수 후 전원 정리되어 시아버지 옆에 앉은 조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업무 성과가 없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실적 제로, 출근율 60% 이하예요. 연봉은 평균 7천만 원씩 받으셨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너무하잖아. 시댁 친척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준혁 회장이 말했어요. 이건 정당한 구조조정입니다. 불만 있으시면 계약 거부하시면 돼요. 시아버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약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성진산업은 3개월 내부도 처리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은행 대출 150억 회수 회사채 50억 만기. 갚을 방법이 없으시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인하시겠습니까? 저는 펜을 건넸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펜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변호사가 선언했어요. 오늘부로 성진산업은 제이온그룹 계열사가 됩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어요.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정희야. 네, 사장님. 저는 일부러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더 이상 시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린 20년 동안 가족이었잖아. 가족이었으면 저를 가족으로 대하셨어야죠. 그게 무슨 2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설거지만 했어요. 제 이름 석자 부르는 사람도 없었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밥을 날랐어요. 가족 사진 찍을 때는 프레임 밖에 있었죠. 시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어요. 큰 며느리는 미국에서 일한다고 칭찬하시면서 저는 백수라고 무시하셨죠. 그건 이제 보상받는 겁니다. 20년의 값을요. 저는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이혼은 하지 말자.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요? 무엇을 용서하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당신을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 지금 와서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 당신은 옆에서 보기만 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편하게 이용했을 뿐이에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 차리는 사람으로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복수를 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준혁 회장이 들어왔어요.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힘드셨을 텐데요.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준혁 회장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다. 그저 끝낼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맞는 말씀이네요. 부회장님, 이제 앞을 보시면 돼요. 앞이요? 네. 과거는 끝났어요. 이제 제2원그룹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준혁 회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함께 잘 부탁드립니다. 부회장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저는 시댁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호텔 방을 잡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20년. 제 인생의 20년이 오늘 끝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여보,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시댁에서 살았지만 제 것이라곤 옷가지 몇 벌뿐이었어요. 새 집에 들어선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쓸쓸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사라진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복수는 끝났어요. 시댁은 망했고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준혁 회장이었습니다. 부회장님, 내일 성진산업 현장 방문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가능해요. 직원들에게 새 경영진을 소개하는 자리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 또 시댁 식구들을 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장과 직원으로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성진산업 본사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아버지가 30년 동안 일궈온 회사였어요. 이제는 제 회사가 된 곳이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복도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5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을 모시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어요. 저는 직원들 앞을 지나 2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지만 인수인계를 위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사했어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노려볼 뿐이었어요. 이준혁 회장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금방 자리가 꽉 찼습니다. 제이원그룹 이준혁 회장입니다. 이준혁 회장이 앞에 섰어요. 오늘부로 성진산업은 제이원그룹 계열사가 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회사를 정상화시키겠어요. 이준혁 회장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황정혜 부회장님께서 성진산업 신임 대표이사를 맡으십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황정희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일하시게 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몇 년간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해졌어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불필요한 지출, 부실한 계약, 친인척 특혜 채용. 이 모든 것이 회사를 망가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사실입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난 3년간 회계 자료를 보면 명백합니다. 너가 감히. 앉으십시오.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회사의 대표가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았어요. 천천히 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직원들을 향해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 구조조정이 있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업무 성과가 없는 직원은 정리될 거예요. 친인척이든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뒷줄에 앉은 시댁 친척 몇 명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실 거예요. 실력으로 평가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몇몇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희망이 보이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조조정은 언제 시작됩니까? 다음 주부터예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난 1년간의 업무 실적입니다. 객관적 자료로 평가하겠어요. 다른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연봉 인상은 있습니까? 성과가 좋은 분들은 당연히 인상돼요.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시아버지만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 대표님, 저는 시아버지를 불렀어요.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인수인계 서류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시아버지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정희야, 아니 황 대표.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네, 해야 했습니다. 우린 20년 동안 저를 무시하셨죠. 저는 말을 끊었어요. 20년 동안 제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주지 않으셨어요. 항상 야, 저기 이런 식으로 부르셨죠. 시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거지할 때 저를 보셨나요? 명절 때 제가 부엌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셨나요? 그건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당신에게 저는 그냥 가정부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 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제가 원하던 건가요? 시아버지를 무너뜨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시댁 식구들을 회사에서 내쫓는 것. 승리한 것 같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한 여직원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대표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네, 앉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영업팀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요? 네. 오늘 말씀하신 것들, 저희가 그동안 바라던 겁니다. 김미선의 눈이 반짝였어요. 솔직히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힘들었어요.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왜죠? 친인척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영업 실적도 좋았고요. 근데 승진은 항상 대표님 조카가 해갔어요. 그분은 일을 하나요? 거의 안 해요.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해외 출장 간다고 하면 관광만 다니고 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달라질 거예요. 정말요? 네. 실력으로 평가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김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녀가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건물이 보였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드는 게 진짜 목표여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생산 라인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직원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저희 휴게실이 너무 좁아요. 안전장비도 낡은 게 많아요. 에어컨이 고장 난지 3개월 됐는데 고쳐주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개선하겠습니다. 공장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대표님,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여보. 아니, 정희 씨. 남편이 다가왔어요. 우리 진짜 이혼해야 해? 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20년 동안 있었어요. 저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정희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저는 차에 올라탔어요. 백미러로 남편을 봤습니다. 그는 주차장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함도 후회도 아니었어요.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성진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시댁 친척 7명은 모두 퇴사 처리됐어요. 업무 성과가 없는 직원 12명도 정리했습니다. 대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했어요. 김미선 과장은 차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작업 환경도 개선했어요. 휴게실을 넓히고 안전장비를 교체하고 에어컨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하기 좋은 회사는 처음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공장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않았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미뤄졌던 계약들이 하나둘 성사됐습니다. 제이온그룹의 신용도 덕분이었어요. 부회장님, 이번 달 실적 보고입니다. 김미선 차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매출이 지난달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좋네요. 직원들 보너스 책정하세요. 정말요? 네. 다들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김미선 차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새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20년 동안 시끄러운 시댁에서 살다가 이렇게 혼자 있으니 낯설었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차려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였습니다. 20년 동안 시댁 식구들 밥상을 차렸지만 이렇게 제 밥을 차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유로웠지만 쓸쓸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황 대표님, 이혼 소송 날짜가 잡혔습니다. 언제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20년의 결혼 생활이 법적으로 끝나는 날이 정해진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가정법원 3층 조정실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남편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와 있었어요. 정희야.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어머님,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인정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머님, 이미 늦었어요. 정희야. 20년 동안 기회는 있었어요. 그때는 왜 안 그러셨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판사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하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 명의로 된 것만 가져가겠어요. 원고 측은 동의하십니까? 판사가 남편을 보았습니다. 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2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정희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그냥 편하게 살려고만 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를 잃고 나서야 알았어. 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알아. 그래도 하고 싶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정희야. 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당신도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후회도 아니었어요. 그저 2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20년을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어요. 제 꿈도 제 행복도 포기하고요. 차에 올라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성진산업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공장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대표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김미선 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다 해결됐어요. 다행이네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를 하고 거래처와 통화를 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니 잡생각이 사라졌어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대표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원했던 게 뭘까요? 복수였을까요? 시댁을 무너뜨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회사를 빼앗는 것. 그게 정말 제가 원했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던 거죠. 20년 동안 저는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제이원 그룹 부회장이고 성진산업 대표예요. 500명의 직원이 저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마음 한편이 이렇게 공허할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준혁 회장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이에요. 제가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되십니까? 지금요? 네. 축하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저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혁 회장이 와인을 따랐어요. 축하드립니다. 부회장님. 무엇을요? 성진산업을 1분기 만에 흑자로 돌리셨어요. 이준혁 회장이 웃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부회장님을 믿으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부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이준혁 회장이 말했어요. 20년 동안 일을 안 하셨으니까요.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을까 싶었죠. 저도 걱정했어요. 하지만 기우였네요. 오히려 전보다 더 날카로우신 것 같아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말씀해 주세요. 설거지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차렸죠. 이준혁 회장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 다시 일하게 된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요. 무엇을요? 사람을 존중하는 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가 커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준혁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회장님 같은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성진산업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어요. 이직률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회사에서 이직 지원이 들어올 정도였어요. 대표님, 올해 우수기업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김미선 차장이 기쁜 얼굴로 보고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는 상이에요. 다들 열심히 일한 덕분이죠. 대표님이 바꿔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마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어요. 차장님. 네, 대표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김미선 차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복수하려고 이 회사를 인수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댁을 무너뜨리려고요. 알고 있었어요. 김미선 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다 알아요. 그래요? 네.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왜요? 대표님이 우리를 제대로 대해주시니까요. 김미선 차장이 웃었어요. 예전 대표는 직원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냥 부려먹을 도구로만 봤죠. 이제는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대표님은 우리 이름을 다 외우시잖아요. 가족 이야기도 물어보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표님, 복수로 시작했어도 괜찮아요. 김미선 차장이 말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제이원 그룹 본사로 갔어요.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성진산업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올해 상반기 매출 300억, 영업이익 30억을 달성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부회장님. 한 임원이 감탄했어요. 1년 전만 해도 부도 직전이었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부회장님의 리더십 덕분 아닙니까? 이준혁 회장이 말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부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윤 전 대표님,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희야. 황 부회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시아버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황 부회장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회사 좀 돌려주면 안 될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돌려달라고요? 내가 30년 동안 일궈온 회사야. 제발. 그 30년 동안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셨죠?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친인척 특혜 채용, 방만한 경영, 부실한 계약. 그렇게 회사를 망가뜨렸잖아요. 그건 지금 성진산업이 살아난 건 제가 그걸 다 정리했기 때문이에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다시 대표가 되면 또 망가질 거예요. 이번엔 다를 거야.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정희야, 제발. 황 부회장입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잡았어요. 20년 동안 우리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인정해. 이제 와서 인정해봤자 소용없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면 안 될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가주세요. 일해야 하니까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시아버지는 무너졌고 시댁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고 저는 성공한 CEO가 됐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희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수진이. 수진. 2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수진아? 응. 오랜만이지? 어떻게 내 번호를? 이준혁 회장님한테 물어봤어. 너 제이원 그룹 부회장 됐다며? 대박이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나도 계속 일하고 있어. 지금은 작은 회사 다니는데 거기 대표야. 진짜? 응. 직원 10명짜리 작은 회사지만 재밌어. 우리는 한참을 통화했어요. 20년 만의 대화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좋아. 내일 저녁 어때? 좋아. 어디서 볼까? 강남역 앞에서 보자. 70? 응, 그래. 전화를 끊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제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와, 정희야. 수진이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어요. 오랜만이야.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20년 만이네. 그러게. 넌 하나도 안 변했어. 너야말로. 우리는 앉아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말하면 길어. 괜찮아. 시간 많아. 저는 20년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혼, 시댁, 설거지, 무시, 그리고 복수까지요.
수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힘들었겠다. 응, 힘들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복수는 했는데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 그럴 수 있지. 수진이 말했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하거든. 너도 그래? 응,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수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전 남편한테 배신당했을 때 나도 복수하고 싶었어. 근데 막상 해보니 별로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냥 놔뒀어. 그리고 내 삶을 살기 시작했지. 수진이 웃었습니다. 정희야, 복수는 끝났으니까 이제 너를 위해 살아. 나를 위해? 응.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아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나 요즘 직원들 만나는 게 제일 좋아. 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럼 그걸 계속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복수는 과거고 그건 미래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수진의 말을 곱씹었어요. 복수는 과거고 미래는 따로 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성진산업 창립 기념일이었어요. 전 직원이 공장 마당에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성진산업이 새로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 전 이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어요.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력으로 흑자를 냈어요. 매출은 40% 증가했고 올해 우수 기업상도 받았습니다. 다시 박수가 울렸어요. 이 모든 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는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이 회사를 인수했어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전 대표가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무시한 사람이었죠.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했어요. 회사를 빼앗았고 그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그게 진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어요. 이승철 회장님과 함께 일하던 그때가요. 정희 씨, 우리 회사가 언젠가는 꼭 대기업이 될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 저 여기 있어요. 당신의 꿈을 이루고 있어요. 저녁 8시. 저는 퇴근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황 부회장님. 돌아보니 김미선 차장이었어요. 아직 안 가셨어요? 네, 막 퇴근하려던 참이에요. 저도 마침 퇴근하는 길이에요. 같이 나가실래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부회장님. 응? 오늘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복수하려고 시작했다는 말, 용기 있는 고백이었어요. 그냥 솔직하고 싶었어요. 부회장님 같은 분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김미선 차장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은 주말이었어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응, 정희야. 무슨 일이야? 내일 시간 돼?
같이 등산 갈래? 등산? 갑자기? 응, 갑자기 산에 가고 싶어. 좋아, 가자. 어디로 갈까? 북한산? 오케이, 내일 아침 9시에 입구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습니다. 이제 시댁은 회사를 잃었고 저는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제 상처를 치유해주진 못한다는 걸요. 그저 끝냈을 뿐입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